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추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뭐 그 뜻을 다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너무 행복해서 또는 너무 곤란해서 또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슬퍼서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와 연결된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저는 몰랐습니다만 우리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 연습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인터 뭐지? 중간에 잠깐 막간 사이에 네, 그때 이제 찬양 크리스마스 특송을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얽힌,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김웅재 우리 형님께 계속 그 마이크를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성탄절이 자기 생일이니까 엮인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기회를 드렸는데 아주 여러 방 존재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김웅재 형제님은 마이크만 드리면 한 방은 보장됩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예, 정익민 형제님,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막 못 살게 굴고 좀, 뭐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고 해도 제가 사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그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제가 원수는 꼭 갚겠습니다. 꼭 갚을 테니까, 예, 한번 오시면, 예, 그, 뭐 이렇게 뭐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 추억들 이런 것은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 이렇게 좋겠다. 뭐 예수님하고 생일이 같아서 오늘도 사실 이제 그 성탄절 그 미사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막 성도들이 이제 케이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준다고 축하해 주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선물 2배로 받느냐,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2개로 받느냐,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말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저희 집안이 이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군사님이었고, 뭐, 그 장로교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보통 성탄절 되면은 거의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저녁에 교회 가서 그 성탄 발표 연습하고 막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은 보통 교회에서 밤새고 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와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자빠져 자다가 못 일어나서 성탄 예배는 정작 뭐 참석 못하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바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종종 이제 그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성탄절 지나고 그 다음날이나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밥 먹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메 우리 아들 생일이었는데 뭐 이렇게 뭐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생일을 정작 제가 이제 이렇게 남에 의해서 생일 축하를 받기 시작한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예, 여자친구가 제 생일을 챙겨주고 했던 게 있고요. 뭐 지금 아내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직 못하고요. 지금 마누라는 아니고요. 뭐 몇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막 이제 군대에서 잊을 수 없었던 이제 그 크리스마스 그 이제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고참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병장 때였는데 그 이렇게 그
내무반 옆에 저희들은 침대를 썼거든요. 2층 침대를 썼는데 보통 저녁에 자기 전에 양말을 빨아서 침대 이렇게 옆에 빨래줄 만들면 거기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휴일이니까 그 조별과업이 없어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PX나 갈까 하고는 그 양말을 신으려고 딱 만져보니까 양말 속에 초코파이가 양말 두 짝 속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딱 빼보니까는 쪽지에다 거기다 딱 적어가지고 김혜경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리스마스가 뭐 상당히 잊을 수 없었던 벌써 꽤 오래됐네요. 그때가 1987년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막 갈굼도 많이 받았고 했던 그 후임들이 그런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서 저를 기쁘게 해줬던 거. 그래서 나도 이제 나중에 그 사회에 나가고 하면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또 잘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현 형제는 아까 마이크 켜셨는데 지금 뭐 혼자 와인이랑 바나나 안주랑 뭐 이렇게 계속 드시고 계시네요? 예. 네, 크리스마스니까. 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맨날 살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예. 뭐 매 주일 예배가 기본이고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 기도회 가야 되고 수요일 날 뭐 수요 집회 가야 되고 금요일 날 아유 숨도 차. 뭐 철야 기도회 가고 맨날 그랬잖아요. 보통 예수 믿으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징그럽게 다녔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크리스마스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어렸을 때는요. 어, 새벽성 도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네.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봉천동 그 꼭대기에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벽성을 돌았는데 저는 새벽에 그렇게 또 그때는 또 이제 그 통행 금지가 없었잖아요, 그때. 전 그게 그렇게 좋았고요. 나중에 좀 크니까 아예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전두환이 없었죠. 하여튼 새벽성이 좋았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좋았던 건 뭐냐면은,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 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예수군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지금, 마음속에 이제 막스 선생과 레닌 선생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때인데, 크리스마스 저녁 때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할 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그때 수배당했던 선배가 있었거든.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우리끼리 술 마시면서 아이씨 이 형 어디서 이 시간에 참 혼자 외롭게 쪼그리고 있을까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수배는 풀리지 않고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틈에 집에 못 가니까 어, 학교로 찾아온 거죠. 우리끼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배가 그 찾아오니까 와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저한테 있었던 크리스마스 강렬한 기억 두 가지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얘기가 잘 되고 있네요. 항상 이렇게 사회를 보면 자기 기회는 안 와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이 주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슬픈 얘기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게 슬픈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김웅재 형제님이나 최한 형제님처럼 크리스마스 새벽송 도는 것도 공유하고 올라이트 파티도 공유하고 중고등부 때 뭐 우리 문학의 밤이나 성탄절에 공연해서 뭐 연극도 해서 막 이런 거 다 공유하지만 제가 전도사만 20년 이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부목사, 교육목사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탄절과 이제 성탄절이 지난 바로 이제 신년 뭐 송구 영신 예배. 그러니까 저희는 업계에서는 무지하게 이 대목이 아니라 바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연 기획이나 연습, 내가 전도사면 아이들 데려다가 연습시켜서 이렇게 해, 옷은 이렇게 입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추억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없을 만큼 교회 일에 지친 거죠. 그걸 잘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에 엄마 뭐 학부모들이 자기 애들 이쁘게 보여야 되고 물론 잘해야 되잖아요. 대충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공연하는 거 잘 기획해서 재밌게 해서 감동을 줬지만 정작 송구 영신 예배도 그래요. 그것도 뭐 설교하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교인들이 모이면 전도사가 또 게임을 다 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윷놀이 하고 그러면 게임해서 또 즐겁게 해줘야 되지, 막 웃겨줘야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신년도 되면 뭐 새해 기도 제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감동 줘야 되지. 나는 속으로 감동이 없었어. 나는 진짜. 그리고 막 어느 날 쑥 지나가 2021년이면 뭐 2017년이면 2017년이 쑥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없이 나는 언제 조용하게 좀 진짜 송구영신 한 해를 돌아보고 이런 그런 삶을 사나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정작 그런 일이 없는데 시간은 많은데 오늘 뭐 스테파니가 이렇게 이 12월 24일 좀 특별하게 맛있는 그런 만찬을 해줄 줄 알고 있었는데 냉동실에서 고기를 녹여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니 언제 그걸 사가지고 녹여가지고 아니 당신 마음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고기 녹여서 볶음밥 뭐야 이거 난 막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서로 언성 높이면서 집안 청소나 실컷 하고 결국은 스테파니가 땡스기빙에도 안 하는 터키를 구운 게 아니라 치킨을 오븐에 구워가지고 와인 해가지고 자기는 와인 마시고 저는 포도주스랑 와인 포도주스 8 와인 2로 섞어가지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땡하고 제가 그럼 밥은 먹긴 먹었어요. 뭐 우리 여기 보면은 김기훈 기훈킴이라고 맨 아래쪽에 지금 저렇게 합장하고 계신 분이 있죠. 저분은 이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저게 저희가 그 예수행 교회라고 개척을 했을 때 성탄절 촛불 예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저 촛불들이 켜져 있죠. 그리고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이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 요런 거 촛불 켜놓고 했는데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김기훈 형제님 뭐 나중에 마이크라도 키시고 한 말씀 좀 인사라도 좀 오늘은 할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요때쯤에 늘 한방을 그리워하는 우리 이동규 형제님도 마이크 키시고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들어주세요. 아까 정영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하면 저도 일만 하는 우울한 그런 생각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그 제가 원투 쓰리 샵 달러샵이라는 회사 일을 했는데 전국에 지점이 무려 100개입니다. 한국 기업인데 넘버원 기업인데 그 6개월 동안 적자가 나도 그 가게를 문 닫지 않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12월 크리스마스 때 한 방 벌면 6개월 적자를 커버할 정도의 매출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매출이 3,000불 뜨던 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3만 불이 뜹니다. 예, 하루에. 예.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서로 주는데 우리 중국에서 이제 사온 아이템들을 미국에도 달러샵이 있을 거예요. 예, 뉴질랜드에 그런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또 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 저희 딸 둘, 나 전원이 새벽부터 막 일을 하고 정신없이 하고 겨우 크리스마스에는 호주도 아마 그러고 미국도 그럴 텐데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주유소 빼고. 예, 그러니까 뭐 일도 못하고 그때 이제
식구끼리 이제 고기 미리 사놓은 거 구워 먹고. 그러니까 제 기억은 성탄절 기억 중에 하나가 아까 정영민 목사님, 근데 교회도 대목이지만 달러샵도 대목이라 그 일을 많이 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목인데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계속 하셨어요. 저는 이유도 몰랐어요. 가보면 이렇게 늘 헌금 봉투랑 이렇게 놓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많이 못한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잘 몰랐구나, 그 심정을. 나만 대목을 차렸지 이쪽에는 내가 잘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그분도 굉장히 어려우셨고, 예. 그래서 근데 한국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건가. 근데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날로 많이 기다렸겠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지나고 나면 좀 우울한 성탄절, 선물도 없고, 파티도 없고, 남들은 흥청망청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뉴질랜드에서는 일이 제일 많았던 시절, 그거 정리하고, 손님 오면 스캐너하고, 결제받고 주고, 뭐 선물 싸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데고, 올해는 그래도 우리 아둘람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에서 크리스마스 날 준비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연습을 연 5주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수요일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나서 이 나이 먹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괜찮았습니다. 아마 최재구 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박 선배님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노래 다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의미가 있다면, 그냥 같이 부르는 거. 최초로 우리가 온라인 공동체,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라이브로 부른다는 거. 예.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사실 아둘람 공동체 1년이 가도록 해결하지 못한 이 테크니컬 디피컬티 기술 부족으로 했는데 우리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이동기 형제님의 이 그 기술 협조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면서 예, 지성수 형제님 마이크 키셨네요. 네, 마이크 소리 다시 안 들립니다. 다시 켜주시고. 찬양 언제 하냐고. 찬양 곧 이제 요 말씀하시고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제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 참 제가 굉장히 내 스스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세요. 제 스스로 정리가 안 된, 크리스마스, 월남전에서의 크리스마스 얘기인데, 이거 아직 한 번 제가 글 쓰는 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글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썼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못해서 글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한 3년 전쯤 52년 전쯤 된 얘기죠. 월남전에서 저희는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전투부대가 아니고 이제 행정부대인데, 그래도 몇 번은 분기마다 뭐 이렇게 해서 매복 근무를 나갑니다. 매복 근무라는 건 뭐냐면 베트콩이 나타날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뭐 공격한다, 잡는다, 뭐 이 개념은 그런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쪽이 훨씬 자연 지리를 훨씬 더 잘 알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동네 가서 매복을 해서 잡아요. 근데 하여튼 훈련 과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 군장하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어디에 가서 이제 연습 겸 하는 거죠. 훈련 겸 하룻밤 거기서 밤새서 지키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하기 일개 분대씩 하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우리가 매복 근무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습을 적에게 들키면 안 되겠죠? 월남 사람들한테 보이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비정규적이니까 우리가 가는 모습을 만약에 월남 사람들이 보면 저기 한국군 간다 그러고 베트콩에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격당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월남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헬기로 가서 어디다 떨어뜨리든지 차로 가든지 그다음에 그 뭐서 뭐 군사말로 기도비익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큰 산이 하나 있고 그다음 조금 또 이렇게 정글로 가는 거죠. 가는데 정글과 정글 사이를 싹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물소들이 몇 마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월남에서는 물소를 키웁니다. 우리가 집에서 황소 키우듯이 물소를 키워요. 그래서 물소가 간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물소들 사이로 아이들이 두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애들이 그 속골 먹이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남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물소를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와서 치고 그러는 거죠. 걔네들이 이렇게 물소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우린 걔네들을 봤잖아요. 근데 만일에 걔네들이 우리를 보고서 가서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원칙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애들을 잡았어요. 두 명을. 잡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아마 심한 경우는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 전투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이렇게 전투가 있는 지역도 아니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투 부대도 아닌 것이고, 우리는 연습상만 보낸 것이고, 근데 소위 이제 그 우리 저 문영윤 현재님은 그 ROTC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FM 있잖아요. FM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일에 이제 부전을 쳐서 본부에 보고하면 뭐 거기라고 뾰족할 수 있겠어요? 뭐 오히려 또 뭐 이상하게만 되는 거지 상황이 막. 그래가지고 분대장이 전부 다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쫄병이었는데 신병이었는데 제가 좀 아이디어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데리고 저쪽 일단 좀 떨어진 데로 갔어요. 떨어진 데로 우리 이제 본대 안 보이는 데로 갔어요. 가서 거기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갈 때 이제 하루치 모든 뭐 시레이션 뭐 이런 거 다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걷었어요. 이거 달라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상자 이제 풀어놨어요. 이건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미군들이 우리 한국 어린이들한테 막 초콜릿 막 주고 막 이런 거 같은 거죠. 걔들이 이제 보기 힘든 거죠. 앞에다 놓고서 월남말을 할 수가 없잖아. 걔들이 영어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월남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게임 뭐 게임이라고 막 이제 그 얘기만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놓고서 걔네들을 이제 묶었습니다. 나무에다가 조금 허술하게. 적어도 이제 우리가 가도 좀 한참 애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일에 얘들이 안 오면 어른들이 찾으러 올 거다. 찾으러 올 거고 찾으러 왔을 때 우리가 얘들에 대해서 이제 적의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구나. 그런 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들의 애들한테 웃으면서 앞에다 이제 선물같이 한뜩 이렇게 이제 시레이션 이렇게 쌓아놓고 걔들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왔죠. 그냥 우리는 무사히 이제 지나갔죠. 지나가고 이제 하루 이제 매복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하여튼 뭐 잘 지나갔으니까 사건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사하게 하루 그냥 때우고 그리고 얼마 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그 부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월남 사람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매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뭐 미군 부대 뭐 있다 그러면 뭐 가는 게 뭐 선착순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 그런 식이죠. 월남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왔는데 그 중에 두 명이 걔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시니까 뭐 지금 보면 굉장히 그게 참 충격적인
적었는데 그때는 뭐 좀 어이없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걔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찾아서 또 보여드리려면은 뭐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 참 델리케이트한 상황이죠. 전쟁터에서. 네, 그러면서 지금 생각에 내가 없었으면 걔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역시 우리 중대에서 뭐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좀 내가 그래도 뭐 목물이 들은 게 있어서 그래도 그런 판단을 했지. 그 당시 우리 중대 우리 이제 그 분대에서는 진짜 굉장히 그 좀 그 학벌도 낮고 저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뭐 내가 뭐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랬는지 근데 제일 쫄병이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촬영. 예, 저기 전쟁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의 주민들이 초대되는 성탄절을 보낸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 같았습니다. 아니, 거기는 월남전은 워낙 한 10년쯤 하니까 그냥 한 군데서 전쟁하고 한 군데서 하고 그런 거니까. 예, 뭐 영화에는 보니까 독일군과 뭐 미군인가 영국군이 그 성탄절이 와서 하루만 휴전을 하고 자기들이 성탄 축하를 같이 하고 축구를 했다. 뭐 그런 그렇겠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던데 아무튼 지금 우리 이동 경제님과 또 박선배 형제님 그리고 최저구 형제님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도 스카프 보라색 빨간색 그다음 빨간 모자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 온라인 합창단이죠. 오늘 성탄 캐롤 지금 중간에 아주 막간에 적절하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감상해 보죠. 잘도 잔다. 거룩한 밤 영광이 뜬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고 너를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네,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 마지막 아멘 최고 멋있었습니다. 동시에 나올 수 있었네요.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 중에 찬양도 이런 식으로 맡아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성찬 특별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에 사실 화성 안미자 자매님 요즘 너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궁금한데 우리 안미자 자매님 뭐 재밌는 또는 의미 있는 또는 슬픈 또는 기가 막힌 또는 무덤덤한 성탄 얘기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최요한 형제님 같이 크리스마스 때 조금 저도 이렇게 항상 바쁘게 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마 교회 행사 때문에 거의 가서 여자들은 특히 교회 행사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막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애들 차에다 태워가지고 와서 또 무슨 율동도 또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그래도 좀 즐거웠던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애들 율동하는 거, 연극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또 그때 같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나름 즐거웠던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지금은 이제 새벽성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새벽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성 이거 신청할 사람 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새벽성 때 새벽성 돌 때까지 우리가 이제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탕하고 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새벽송 돌 때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했었던데, 그 당시는 그게 참 즐거웠던 것 같기도 했고, 그렇게 좀 의례적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동안 저희 아저씨가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왜 새벽송 안 오냐고, 그때 참 즐거웠었다고, 왜 지금 새벽송 안 오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의미 있던 거 이렇게 생각이 있나 이렇게 해보면은 크게 좀 바빴던 거하고 또 이렇게 새벽성이 다시 가끔 지금도 생각나요. 새벽성이 참 좋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거 하면 아마 옆에서 막 소음 때문에 신고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미자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유하는 그 추억들이 참 같은 시대를 살아와서 비슷합니다. 혹시나 60년대생들 보면 여러분들 오리온 제과에서 그 빨간 플라스틱 성탄절 구두 거기다가
오리온 제과에서 나온 모든 과자를 넣어서 성탄 종합 선물 세트. 그게 매달려 있어요, 가게마다. 근데 그거 진짜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거 이제 과자 다 먹고 신어보면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 신고 또 얼음 위에 한번 걸어보겠다고. 아무튼, 뭐, 네. 오리온 예, 성탄 종합 선물 세트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씀 안 하신 분들 좀 계시죠? 우리, 뉴저지의 김근 형제님, 오늘이 아주 그 좋은 것 같아요. 3년간 나오셨지만 저렇게 전날, 머리 헤어스타일이 저렇게 되셔서 그냥 합장 한번 하시라고 해서 사진은 제가 찍어 드린 건데, 김근 형제님 뭐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랑 좀 만났을 때 한 말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근 형제님, 네, 좀 시간이 마이크 키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계속 웃고 계신 박성섭 자매님 마이크 켜주셨어요. 네. 예. 저는 이제 앞에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새벽송과 교회에서 바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늦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송 같은 거를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닐 때쯤에는 이제 그런 게 새벽송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걸 못해서 그 전에 굉장히 새벽송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 앞집에서 그 새벽송이 들리면은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초가 또 심하신 거를 또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의 그런 추억보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보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크리스마스 카드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카드를 안 보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어떤 게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문구점에 가서 좋은 거를 고르기도 하고, 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보내야지 그러고 이제 좀 어렸을 때는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지점을 옮겨 다니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인사발령이 나서 옮기고 하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안부를 전하느라고 그 때에 카드를 많이 이제 보내거든요. 서로 지점과 지점 간에. 그래서 이제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같은 사무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누가 많이 받나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떤 데는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본부에 근무를 이제 좀 오래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영업장이 아니니까 더 이렇게 더 빤히 보이잖아요. 누가 많이 카드를 받는지. 그래서 그거에 은근히 좀 신경 쓰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 많이 받으려면 나도 많이 뿌려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나도 많이 사가지고 미리 그냥 그냥 몇백 장을 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저는 좀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그래서 좀 지명도가 있어서 전국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몇백 장을 뿌리면은 그냥 많이 오더라고요, 카드가. 그래서 뭐 제일 많이 받았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추억이 된 크리스마스 카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이제 카톡으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단톡방에 보면은 지금 카드라 그래서 그림을 올려놓고 그러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너무 식상해서 그냥 말로 크리스마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그림을 올려놓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면 누가 좋은 카드를 골랐나 이거 경쟁하는 것 같은 기분이 요새 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도 조금 카드를 사서 좀 보내보는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행자 박정희 형제님 오셨네요. 조금 이따가 마이크 켜시고 이제 본인 이제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렸을 때 그 카드 만들 때 보면 우리 동네 형들이 이제 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종이를 접어놓고 동방박사가 걸어오는 실루엣을 먼저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걸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카드 위에 올려놓고 칫솔에다가 물감을 풉니다. 그래서 칫솔을 막 털으면 이게 분무기처럼 착 돼서 그다음에 그 이제 동방박사 실루엣을 싹 빼면 아주 멋있는 카드가 됐죠. 뭐고 아마 그것도 이제 전국구로 유행했던 것 같은데, 최한 형제님 아마 뭐 새로운 세대 간에 또 새로운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때? 아니 그게 예, 카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 전교에서 제일 이뻤어요. 실제로 전교에서 제일 이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 된 이름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진이라는 여자인데 얘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얘한테 카드를 받고 싶은데 카드를 줄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진이를 좋아하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안 받을래 이러는데 카드를 주더라고요. 아유, 난 카드를 준비 못했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줄게. 그래놓고 딱 받아 읽어봤는데 거기에 글 이제 뭐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뭐 올해 한 해 잘 지내고 하면서 맨 끝에 너의 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이라고 해서 벗이 뭔지 몰랐어요. 예. 벗이란 뜻이 뭔지 몰랐던 거야. 근데 내가 이 벗이란 뜻을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애한테 카드를 받으니까 괜히 창피한 거야. 예, 괜히 창피하고 괜히 가슴 두근두근하고 하니까 그 카드를 받고 나서 하루 종일 벗이 뭐지? 뭐 생각이 있으면 사전이라도 찾아봤을 때 그 생각도 안 하고 벗이 뭘까? 벗 하루 왼종일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박정석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카드 얘기해 주셔서. 예. 네, 별로 안 좋은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 농담이에요. 부러워가지고. 우리 박연아 자매님, 뭐 그리고 여성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박연아 자매님에서 스테파니에서 제가 볼 때는 박정희 형제님 이렇게 한번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박연아 자매님. 저는 나이 40 넘어가지고 교회를 처음 가봐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남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는 또 선물을 또 몰래 또 준비하라고 또 이런 것도 시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던 기억들. 그리고 뭐 나이 40 넘어서 교회를 처음 가서는 교회에 익숙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냥 계속 뭐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뭐 그렇게 딱히 기억나는 추억이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짜내려고 해도 없네요. 크리스마스 때 따로 뭐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네, 없습니다. 네. 제가 군부대를 제가 한 2년을 갔었거든요. 군부대를 저기 파주에 있는 1사단을 제가 거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2년을 군부대를 다니면서 눈을 열라치우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이게 크리스마스 때 이거 얘네들이 또 이 눈 치우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나고 지겨워하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연아 자매님께서는 앞으로 크리스마스에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팁, 그런 요령들을 좀 카톡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한 가지 우리 박정희 형제님도 보셨다는데 아바타 2를 봤는데요.
IMAX에서 봤어요. 아, 정말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박정희 형제님은 영화 보면서 내내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그러셨다는데 뭐 저는 재밌었습니다. 우리 스테파니 장관 저는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또 자리를 바꿔야 되네요. 저는 사실은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는 한 4살, 5살 때부터 그 어린이 그 애들 재롱잔치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니까 한 6살 때부터는 교회에서 독창하고 뭐 이제 그건 매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학년 그러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그 새벽송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새벽송을 다니다가 잠이 들어요. 저는 이제 꼬마니까. 그러면은 고등학교 오빠들이 밤새 저를 업고 그 새벽송 가는 데마다 이제 업고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어렸을 때는 그 교회 가면은 인삼 캐러멜을 줬어요.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들은 인삼 캐러멜.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오면 교회 가면 항상 그 캐러멜 그거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막 뭐 새벽송 돌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한국을 생각하면 항상 그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길거리에 그 전파상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무슨 이렇게 레코드 같은 거 파는 레코드점. 예,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가면요. 막 그 무슨 코스모스 백화점, 뭐 신세계 백화점 그 거기 근처 이런 뭐 종로, 뭐 무슨 명동 길거리가 막 떠나가게 막 온 동네 집들이 다 캐롤을 막 틀어가지고 그게 항상 생각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시내에 애들이 뭐 사러 간다, 뭐 선물 사러 간다, 뭐 사러 그러면 이제 막 우르르 버스 타고 애들하고 이제 같이 그 시내 나가면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언제 겨울에 가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시끄러운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트는 것 같아요. 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근처 되면 정말 그 조그만 애들부터 어른까지 길거리에 그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길에서 듣던 캐롤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길에서 그냥 진짜 그게 늘 기뻤어요. 굉장히 아주 이 크리스마스 기분이라는 거는 벌써 그 길에 그 쇼핑가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음악이 막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아마 우리 이제 추억 속에 다 향수가 되지 않았나.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우리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담당인데, 이 또 크리스마스 전통을 만드느라고 좀 못 왔어요. 우리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또 애들이 또 타지에서 모처럼 왔으니까, 오늘 또 무슨 뭘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 다른 것보다도, 최요한 형제님 그 에피소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야, 참, 그 벗이란 말 갖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게 벗이 애인이란 뜻인가? 뭐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해지네요. 그, 어, 저희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추억보다도 이제 캐나다로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 오타와에 정착한 지도 한 20년 됐는데 그때부터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은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매년이 비슷했어요. 그 집사람이 이제 교회에 그 음악 담당 일을 하니까 24일이 제일 바쁜 날, 서비스가 이제 예배가 몇 개 있어요.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밤에 늦게까지 하는 거 끝나고 애들 어렸을 때도 그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물 열고 뭐 그러는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작년에 집사람이 이제 그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그 밤늦게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일찍 그 이제 뭐 애들 이제 선물 서로 교환하는 그 일을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맨날 뻔한 일인데 그거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뻐요. 그냥 그거 한참 웃고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적인 그런 뭐 전통이라고 그럴까? 추억은 이제 매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가족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날씨가 나빠요. 오타와가.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서울도 날씨가 나쁘다 그러고 뭐 이제 밴쿠버도 날씨가 나쁘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도 굉장히 뭐 저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그게 얼고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나쁜데 우리 이제 교회 여기 지역 내가 소속한 이제 오타와 교회에서 연말이면은 이제 좀 소수민족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5년 전 뭐 4년 전에 이제 난민이 된 사람들을 교회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폰서해서 데리고 온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도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은 이제 제가 그 일을 옛날에 담당했기 때문에 저보러 좀 전달하라.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지고 진짜 코비드 때문에 몇 년 못 만났던 사람들, 그 이제 난민으로 왔던 그 사람들 만나러 어제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나빠서 그러면 오늘 옮길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은 더 나빠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얘기가. 오늘은 더 나빠질 거라고 그래서 어제 진짜 악천후 속인데 갔어요. 갔는데 뭐 이제 큰 길 나가니까 큰 길은 다 잘 치워놨더라고요. 사람들 이제 수고해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첫 번째 집은 애가 이제 5인데 아들만 5이에요. 아들만 5인데 애들 많이 컸고 다른 것보다도 애들이 굉장히 이제 명랑해 보여. 명랑해 보여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오랜만에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영어도 많이 늘었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좀 대놓고 물어보기가 못하지만 와서 사는 거는 애들 잘 크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이 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늘 우리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이 랜드스케이핑하고 집에 이렇게 인터락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에다 돌 박는 거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근데 우리 집에도 그 돌이 있는데 그게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거 돌 그 좀 사실 고쳐야 되니까 뭐 당장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 친구는 친구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 저 잘 얘기해서 하자고 그렇게 하고 좀 상당히 좀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왔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정에 갔더니 그 사람은 이게 좀 약간 이 전쟁통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시리아에서 이 과부가 된 분인데 애가 5이에요. 애 5을 데리고 과부가 이제 캐나다로 난민이 돼서 온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행운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좀 도와드리면서 겪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갔더니 이분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애가 5인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팔레스타인에서 온 분이랑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일하러 가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얘기하는데 애들에게서 결혼해서 좋겠는데 애들이랑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애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 얘기가 이 집은 애들이 좀 커서 이제 대화가 좀 돼요. 근데 이 큰 애들이 얘기가 우리 이제 양아버지 스텝댓 싫어하는 사람은 없대.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을 만났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또 이 직업이 그 중동 그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과자 만들어 주는 거야, 집에서. 그러고 가니까 이 식탁 위에 그냥 과자가 꽈득해요. 근데 이 중동 과자가 굉장히 이게 단 거예요. 그 중동의 그 쓴 커피랑 같이 먹으면 딱이야. 그래서 그 과자 꽉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부인이 얘기하는데, 집에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지저분하대요. 이 집이 너무 엉망이 된대. 이게 뭐 이 설탕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가게를 전문 과자점을 차리려고 지금 은행에다가 론을 신청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우리가 이제 난민으로 사람을 이제 모셔올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뭐 예수님 생각하고 다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 또 하면 아,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잖아. 이슬람 데려와 가지고 뭐 여기서 뭐 테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 오면 언제 교회 나올까? 언제 이제 개종을 바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는 야, 결국에는 그 사람들 뭐 밥벌이도 못하고 캐나다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때 아, 이분들 뭐 앞으로 잘 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태도도 그렇고 아유, 저 사람 정말 살 수 있을까? 나도 의심이 생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특히 방문하고 느낀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람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의 일일 경우에 나의 일처럼 생각 안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태도가 잘못됐어.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한 생각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거 참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하겠다고 이제 그러시니까 야, 이거 처음에 이분들 모셔오고 이런 거는 정말 껌값 주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랑하는 일인데 그런 거 말고 이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이야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게 네, 아유, 헛것거리인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 이제 정리가 아니라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시간 뭐 그렇다고 너무 시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영훈 형제는 말씀 안 하셨고, 우리 최재구 형제님 말씀 아직 안 하셨고, 또, 신성남 형제님, 이승용 형제님, 요렇게 순서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우리 김기훈 형제님은 지금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꼭 인사하겠다라는 아주 아둘람 3년 참석하시면서 처음으로 채팅방에 글 날려주셨는데, 김기훈 형제님 감사합니다. 문영훈 형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 1992년 제가 91년도에 남미를 갔는데 92년도에 가족을 초청을 해줘가지고 다 남미로 왔어요. 92년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그 스페인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하고 한국말을 쓰는데 스페인어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잘 안 돼서 아주 그냥 결단을 좀 했죠. 연말에 이제 그 한 달 정도 휴가를 주는데 다행히도 또 그때 참 그 회사에서 그 고생했다고 하와이를 들렸다 오는 비행기를 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24일인가 23일인가 그 크리스마스 전에 아이들을 그 현지에서 그 스페인 베네수엘라 그 아주 친하게 지냈던 두 가정한테 아이들을 각각 따로 떼어다 이렇게 놓고 저희들 한 달 여행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는 그 나라에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살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페니쉬를 아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 학교를 넣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을 들렸다 와야 돼요. 직항로가 없으니까. 미국에 이제 마이애미인가 그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기억이 뉴욕인가 그 케네디 공항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내려가지고 환승하려고 내리는데 법무부 직원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면 가족끼리 모이는데 너는 가족을 왜 어디다 놓고 왔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부모의 정서하고 그 당시 미국의 그 부모 세대의 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그 공항에서 그걸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해먹었어요. 이 유교하지 않은 어디다 놓고 말이지 애들을 니들 이 범죄자 비슷하게 다루는 거죠. 그 공항에서 거의 1시간 정도 그 법무부 직원하고 대화하면서 겨우 이렇게 통과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연말 되고 우리나라 정서, 부모 정서하고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정서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 크리스마스는 미국 같은 데는 온 가족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 명절처럼 모이는데 그 생각을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오늘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하여튼 아이들 교육에는 성공적이었어요. 한 달 후에 가니까 말문이 트였어요, 아이들이. 한 달 사이에. 네. 공항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물어보면 정말 당황스럽죠. 저는 미국 시민인데도 공항에서 계속 물어보면 당황스러운데, 그 생각이 나셨지만 그래도 잘 길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구 형제님, 아주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여러 나라 여행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81년도부터 다녔으니까 굉장히 늦게 다녔죠. 늦게 다니고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뭐 거리에서 캐롤송 나오고 우리 이제 잘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뭐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새벽송 하는 기억들,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지금 있는데, 특별하게 못한 이제 기억이 딱 남는 그 새벽송 기억은 없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내가 88년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공항에 이제 그 교회를 한 10년간 다닐 때, 그때는 내가 이제 성가대, 테너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성가 대원을 했어요. 성가 대원을 할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꼭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잖아요. 칸타타를 하면은 뭐 이제 뭐 이 노래 저 노래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핸델의 그 메시아로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항상 그냥 온 찬양 대원들이 한 마음에 한 뜻이 돼서 딱 그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뭐 이제 교인들 박수도 치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참 아쉽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고요한밤 거룩한밤 파트 잘해주셨어요. 셔츠랑 보라색 스카프 잘 어울리게. 오늘은 뭐 온라인으로 하셔가지고 저 캐나다 뭐 뉴저지 뭐 이런 데서 다 또 또 오클랜드 뉴질랜드 그리고 시드니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 봤으니까 또 여전히 그 옛날에 칸타타 하는 만큼 의미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오클랜드, 뉴질랜드, 우리, 처음에 오늘 그 담화 끝나자마자 바로 운을 띄워주셨는데, 크리스마스 추억 이야기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이크를 안 켜고 계신 우리 신성남 형제님, 켜셔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오늘 그 온라인으로 그 싱크로가 진짜 될지 몰랐거든요. 그게 기술적으로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라 그러시는데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만 겪었는지. 제가 한 6살 근처였던 것 같아요. 동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인데 교회를 가지는 거예요. 가면 과자 준다고. 그 얘기 했던가요, 제가?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갔죠. 신나가지고 과자 준다니까 뭐 어디에. 갔는데 이제 성당을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 좀 걸어가면 성당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과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나눠주는 거 받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조그만 아이가 하나가
하여튼 저보다는 좀 컸어요. 저를 딱 보더니 또 과자 받으러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때는 얼마나 창피한지 지금 같으면 그래 받으러 왔다. 네가 뭔데 이럴 텐데 그때는 그냥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이 빨개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그 아이 어디서 다시 만나면 한번 복수를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과자도 얻어먹고 그 부자 동네는 아닌데 아이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때 눈 위에서 뛰놀고 이러던 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부산의 이승용 형제님 어떠세요? 지금 마이크 키시고 네네. 말씀. 네. 예, 저도 그 신성남 형제님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부산의 보수동인가 부민동인가 아주 부산에서도 뭐 큰 교회인데 교회가 빵 준다 해서 친구들하고 아마 그때 처음 교회 가지 않았나 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이제 빵을 한 몇 개 많이 받았어요. 그때 기억이 나고 하여튼 그때 빵을 참 많이 먹던 시절이라서 참 기분도 좋았고 그 후에는 학교 때 이제 그 합창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한 25년 전에 제가 또 율동을 하게 됐는데 제 이제 옆에 대학생이 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손잡고 율동을 하는데 그때 걔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좀 나름대로 좀 쑥스럽고 했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 나니까 그냥 뭐 아는 이제 동생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나고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은 추억이 뭐 생각나는 거는 아무튼 그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말씀 안 하신 분 또 하실 분 마이크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도나 제가 올라오신 경험한 거를 네. 제가 경험한 경험을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데 아까 카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카드가 이제 오고 가고 했는데 한 친구가 카드를 보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 카드를 매년 주고받을 텐데 뭐 번번이 새거 할 거 있겠나?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이 친구한테 그냥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밑에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그렇게 한 7년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저걸 너무나 이제 노선이 틀리는 바람에 그다음에 헤어졌는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7년간 카드 한 장 가지고 왔다 갔다 해본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1, 2년도 쉽지 않은데 우리 2020년도에 사실 팬데믹 터지고 그랬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둘라문화인 공동체 저는 이제 전도사 말년에 애들한테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예수님 생일인데 니들이 예수님 생일 잔치에 오려면 선물을 가지고 와야지 니들이 왜 선물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애들한테 구라를 좀 쳐가지고 니들이 이번에 선물을 잘 싸가지고 오면 선물이 필요한 애들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니들 집에서 예수님 버스데이 파티 생일 니들이 선물 가져와 이렇게 구라를 쳐가지고 애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나눠 본 적이 있는데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아마 2020년도에 우리 지금은 참석하지 않습니다만 유재식 형제님 펠팍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때 500불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파네토네라고 이탈리안 그 파운드 케이크죠. 거기 빵 안에 과일 막 넣어서 그게 국제적으로 그 시대 때 전 세계적으로 팔립니다. 수입해서. 그래서 파네토네 빵을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그때 펠리세이즈 파크를 중심으로 스페니쉬 가정에 그 파네토네 빵을 굉장히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유재수 형제님이 사실은 그때 개인적으로 500불을 헌금을 해주셔서 그걸 제가 예배 보면 여기 뒤에 책장에 그 증거로 파네토네 빵을 이 책장을 전부 다 파네토네 빵 박스로 실제로 그걸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진이 있는데 유튜브 체크하시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추억을 서로 나눴습니다마는 2023년도 크리스마스 때는 아둘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액션을 좀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받은 카드를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머리를 짜내면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오늘 나눌 얘기가 없으시면 오늘 우리 2022년 성탄에 얽힌 나의 추억 이 얘기를 나눈 시간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